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네. 정해봤어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원래는 일본에서 어떤 교수님이 처음 사용한 심리학 의학 용어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이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강박이 있어서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들 발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쌓여서 불안정해진다. 이게 특히 이제 감정 노동을 강요받거나 또 경쟁이 많은 이런 현대인들한테 흔히 발견되는 스트레스 증상이다라고 정의를 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항상 말 그대로 웃는 얼굴 강박, 그래서 감정 표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돼. 이런 강박 때문에 어떤 슬픔이나 분노 이런 감정을 제대로 발산을 못하는 걸 얘기하는군요. 네, 그렇죠.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쌓이고.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하신 거 들었습니다. 얼굴을 안 뵙고 해서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개념도 알았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고민거리, 우리 정우열 선생님께 도움받고 싶으신 것도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TB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근데 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부터 감정 표현이 터부시되는 문화였거든요. 유교 문화이기도 하고,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숨겨야 수월 된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윗사람한테 그냥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반항하는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것도 비슷하게 그런 느낌으로 되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문화고, 하면 안 되는 문화고, 또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다들 조금씩은 이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상사가 일 시키는데 하기 싫다고 티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특히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더 취약한 직종이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보통은 자기 감정을 아무리 문화적으로 그래도 또 적절히 어느 정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기대를 받게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항상 감정적으로도 좀 안정적이고, 쉽게 말하면 좀 좋은 성격인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직종들이 있는데, 흔하게 요즘에 포털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딱 뜨는 직종, 그런데 나오면은 뭔가 안 좋은 소식만 전해지면 댓글들이 악플들이 많이 달리는 직종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연예인, 정치인, 교사, 종교인, 이런 직종들이 기대치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를 많이 억누르고 그런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감정들을 많이 억눌러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거고, 제 예상에는 지금 이제 진행하시는 DJ나 아나운서분도 마찬가지, 이강희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긴 저희도 방송할 때 우울하거나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사람은 그럴 때도 있는 건데, 항상 방송에서는 그런 거를 좀 억누려야 되니까 그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저 문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우리 8547님이 뭔가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상황에 안 맞게 스마일이 나와서 당황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스마일 마스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좀 상황에 안 맞게 나온다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상황에 안 맞다. 그 이유는 감정의 인식도 자연스럽고 표현도 자연스러우면 부적절할 리가 없는데, 평상시에 자꾸 억누르다 보면은 이게 좀 엉뚱하게 그냥 웃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실. 사실은 속에서는 뭔가가 쌓이고 스트레스 받은데 겉으로는 그게 어이가 없는 식으로 실실 부적절하게 나오면 상대방은 오히려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나를 좀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악순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을 표현 못하는 게 쌓여서
이렇게 표현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엉뚱하게 나오는 것도 문제고요. 네. 또 다른 문제는 이게 그냥 감정 자체를 스스로도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계속 억누르다 보면은 아예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상태가 전문 용어로는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해요. 감정 표현 불능증. 네. 예, 예전에 뭐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왔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게 심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예 그냥 분해져서 내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 겉으로 봐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에 되게 많아요. 감정 사실은 우울증이든 뭐 불안장애든 우울한 걸 알고 불안한 걸 알면 그나마 뭐 좀 더 점검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네. 아예 자기 감정을 딱 못 느끼는 게 지속되다 보면은 네. 그러다가 그냥 아예 진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에 안 맞게 그렇게 표정이나 이런 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문제가 아주 크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모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본인도 모르지만 주변에서도 눈치채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족이나 예. 친구가 혹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아닐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한 정신과 의사가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좀 증상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항상 뭔가 행복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과 다르게 이 행동 자체는 바뀌는 거예요. 표정은 웃고 있지만 자기가 원래 잘 하던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직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제 소위 빵꾸 이런 네. 실수 같은 게 많아지거나 그다음에 뭐 꼭 일이 아니어도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말수도 이제 줄어들거나 말의 내용이 말은 웃고 있지만 내용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거나 그다음에 집중력이 또 떨어지거든요. 감정적으로 힘든 걸 자꾸 억누르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놓치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질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 중요한 게 수면과 식사 패턴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불면증도 이제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인 거고 그다음에 밥도 갑자기 많이 먹거나 아니면 잘 안 먹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좀 보면은 판단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마음에서만 비롯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불면증이나 식이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 거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예, 이거는 뭐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네. 심리적인 질환, 정신과 질환들이 겉에서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바로 수면과 식사 패턴의 변화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도 그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유랑님이 시장 장사꾼들도 속 터지는 마음인데 얼굴은 웃고 있어야 되고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라고 또 문자 주셨어요. 예,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려는 건 아닌데 네. 좀 이런 문화적인 선진국들을 여행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이제 서비스 직종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웃고 있고 네. 말은 굉장히 상냥하게 하지만 뭔가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겉으로 웃고 있는 게 속에서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험들을 저는 이제 문화선진국을 여행할 때 많이 경험을 해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뭔가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속에서는 사실은 힘들어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제일 중요한 게 좀 스스로 예방하는 거인 것 같은데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감정을 표현 안 하고 이게 억누르는 게 제일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도록 평상시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을 만한 지인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느끼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든 대로 뭐 불안하면 불안하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런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업무 환경상 표현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 때는 이거를 표현을 굳이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업무 시간에는 조금 억누를 수밖에 없는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네. 다른 일상에서 이것들을 해소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아까 그런 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른 관계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런 감정 소통을 하는 훈련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내가 그런 관계가 없다. 사실 좀 불편하다. 그렇다면은 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쓰는 거예요. 써요?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자기의 감정을 기록을 할 때 더 정리가 잘 되고 더 디테일한 표현들이 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감정이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글로 기록하는 게 또 하나의 치료법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많이 좀 숙제로 내주고요.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일기를 쓰는 건데 이게 뭐 SNS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보기 위한 쉽게 말하면 막 쓰는 거죠.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쓰는 거. 정우열 선생님이 오늘 안 나오셨다.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요? 이거를 혼자서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알겠어요. 표출하지 말고 혼자 담아둘게요.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지인에게 좀 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기나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대해서 좀 들으시면서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감정 표현 다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 누구나 그 정도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지금 모든 직종의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또 박수키 님이 또 보내주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오해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화가 나면 화를 내란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보통 I 메시지라고 하죠. 내가 지금 이런 말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 별로다 또는 뭐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있는 그대로 그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냥 100% 인정해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내 말을 왜 그렇게 왜곡해서 듣고 나서 감정이 그러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감정을 소통하는 문화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또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도 또 자연스럽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화낼 일도 줄어들죠,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치료법이라고 할 게 딱히 있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이게 뭐 증후군이기 때문에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질환이 아니라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평상시에 본인이 조금씩 예방이나 이런 극복 노력을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건데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노력 그런 인식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직장에서는 조직의 윗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할 부분이죠. 맞아요. 이게 꼭 좀 누군가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고민을 같이 나눠주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항상 감정이라는 거는 그 개인한테는 100% 그 사람한테는 타당한 거예요. 내가 뭐 이상해서 화가 난다고 치면은 그거는 왜 뭐 별것도 아닌 걸 화가 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 개인에게는 타당성을 100%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라디오 와이파이 오늘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 선생님과 함께 정우열의 그 마음 괜찮음 오늘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